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청이 진짜 많았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꼭 댓글이 여러 개씩 남겨졌던 저의 브러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브러쉬는 제가 한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여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브러쉬를 보관할 때는 저는 사실은 뭐 컵이나 이런 데 세워놓지 않고 집에 한 서랍을 구비를 해서 그 서랍에 다 이렇게 뉘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 성격상 그렇게 컵에 꽂아놨을 때 먼지가 쌓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용을 더 안 할수록 먼지가 더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못 참아하는 성격이라서 평상시에 저는 서랍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 브러쉬를 가지고 다녀야 하거나 아니면은 스튜디오에서 이런 메이크업 촬영이 있거나 할 때는 저는 브러쉬 파우치가 따로 있어요. 제 브러쉬 파우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의 브러쉬를 가지고 다니고, 이 브러쉬 케이스는 제가 맥에서 따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아마 맥 백화점 매장에서는 안 팔고 압구정 스토어하고 홍대 스토어에서 따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거를 홍대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생겨서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예요. 아무래도 브러쉬는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거라서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 좀 많이 피해왔던 영상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근데 언젠가는 꼭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그런 거라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브러쉬는 크게는 이제 뭐 페이스 전체를 바르는 용하고, 뭐 아이 브러쉬, 아이 섀도우, 뭐 라이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페이스에 쓰는 거를 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브러쉬가 굉장히 많아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지겹고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페이스에 사용하는 거를 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처음에는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되겠죠? 파운데이션은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브러쉬 말고는 퍼프를 사용하기도 하고 라텍스, 에어퍼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제가 제일 선호하는 도구는 에어퍼프예요. 왜냐면 에어퍼프가 굉장히 저는 마무리감이나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위생상의 문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에어퍼프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에어퍼프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우선 그거를 제외하고 브러쉬 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4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노멀한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렇게 납작하고 얇은 2가지 종류의 브러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파우치에 있는 게 저의 전부 다 브러쉬가 아니에요. 이거에 한 7배? 10배 정도 넘는 브러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잘 안 쓰는 걸로 해서 서랍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거는 자주 사용하니까 파우치에 이렇게 넣어놓고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서 사용할 때는 이것도 이제 서랍마다 해서 브러쉬를 넣어놓고 사용을 해요. 이렇게 2가지는 우선 더바디샵 브러쉬가 굉장히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로드샵 중에서는 유명한데, 저는 이렇게 2가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구매한 레블론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근데 확실히 더바디샵보다는 좀 더 무겁게 그리고 두껍게 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너무 얇게 바르는 그런 파운데이션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막 더바디샵은 약간 공기반 파운데이션반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한 공기 20 파운데이션 80 이런 느낌으로 발려서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바를 때는 브러쉬를 사용해야 한다면 저는 거의 다 이걸로 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언니 거를 뺏은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멜리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 혹시나 이게 만약에 아멜리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면 제가 자막에다가 따로 써놓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 브러쉬보다 약간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컨실러를 약간 넓은 부분에 바르거나 굉장히 피부가 약간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을 메이크업 해줄 때
컨실러를 좀 넓게 바를 때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거는 좀 탄력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무겁게 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실러를 넓게 바를 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종류의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이거 두 개를 추천을 해요. 저는 이거는 바비브라운 풀 커버리지 브러쉬고, 이거는 정확히 어떤 브러쉬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스쁘아에서 2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칫솔 브러쉬 같은 모양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메이크업 할 때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 외국 분들이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이거 브러쉬가 뭐냐,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굉장히 아무래도 좀 특이해서 그런 게 있겠죠. 이거는 단면을 봤을 때 둘 다 공통점이 굉장히 빽빽해요. 빽빽해서 이거는 진짜 딱 원이라서 이렇게 굴리면서 사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바비브라운에서도. 근데 이게 이름같이 풀 커버리지 페이스 브러쉬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버력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굴려서 바르면 광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만족을 못할 때 이거를 구매했다가 만족을 했던 브러쉬예요. 근데 이거 가격이 좀 아무래도 6만 원대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비쌌는데, 이거는 되게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도 바를 수 있고, 그리고 파우더 제형도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놓으면 잘 쓰지 않을까 싶은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모가 빽빽해서 이제 커버를 하거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결자국이 많이 남지 않는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진짜 굉장히 저는 로드샵 파운데이션 브러쉬 중에서는 이거를 가장 추천을 해요. 에스쁘아 거. 이거 진짜 좋았어요, 저는. 그 다음은 컨실러 브러쉬가 있겠죠. 컨실러 브러쉬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맥 195번 컨실러 브러쉬고, 이거는 바비브라운 컨실러 블렌딩 브러쉬예요. 근데 제가 이거 두 개를 사용을 해봤을 때 두 개의 모양을 보면은 맥은 약간 삼각형 같은 모양이고, 바비브라운은 되게 둥근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뾰족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스팟을 가려줄 때 좋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넓게 발라줄 때 좋은데 탄력성이 맥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에서는 탄력성이 좋으면 저는 오히려 이게 그런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를 가져가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두껍게 바를 때는 바비브라운을 더 사용을 해요. 이거는 탄력성이 이것도 있지만 맥보다는 좀 더 탄력성이 떨어져서 되게 올리면서 발라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브러쉬고, 약간 사용감이 달라요. 이게 더 얇게 발려주고, 이건 약간 두껍게 발려주고, 이거는 좁은 영역에, 뾰족해서 좁은 영역에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넓은, 그래도 트러블 중에서는 넓은 브러쉬에 속하죠. 그 다음은 블러셔 브러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블러셔 브러쉬는 저는 솔직히 이거 하나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이거는 토니모리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예전에 샀었는데 이거를 쓰고 너무 만족해서 이제 하나를 더 사려고 가니까 그게 이제 라인이 바뀌어서 토니모리 브러쉬 프로라인이라고 해서 다른 브러쉬들로 리뉴얼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못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한때는 이제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거의 못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용하게 된 이유가, 이거는 되게 여기 단면보다는 옆면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옆면에 이렇게 묻혀주고 두드려주면은 진짜 건성이지만 파우더형 블러셔가 하나도 안 뜨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망가지거나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할지 막막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좋아, 이거 너무 좋아. 그 다음은 파우더 브러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우더 브러쉬는 저는 스킨푸드 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킨푸드 거 이거 진짜 따가워요. 따가운데 파우더가 하나도 안 뜨게 해주는 진짜 이상한 브러쉬인데, 이거보다 더 부드러운 브러쉬는 제가 많이 봤어요. 솔직히 분스 것도 되게 부드러웠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만큼 파우더를 안 뜨게 발라주는 건 아직 못 찾았어요. 뭐랄까? 다른 거보다 부드럽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막 엄청 따가워서 나 이거 못 쓰겠어 이럴 정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드러운 정도도 아닌? 저는 근데 이거 되게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파우더 브러쉬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리얼 테크닉이라고 그 외국에 있는 자매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외국에서는 값이 진짜 저렴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분스에만 직접 오프라인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가격이 진짜 비싸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해서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하면은 세트로 해서 이것도 되게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기다림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허브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을 하고 저는 기다림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금을 주고 샀어요. 어쨌든 진짜. 근데 이것도 되게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스킨푸드보다 이게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안 뜨게 해주는 브러쉬는 스킨푸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하고 쉐딩이 있겠죠. 하이라이터하고 쉐딩은 제가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거는 미샤 건데 사이즈가 보면 굉장히 작아요. 하이라이터 브러쉬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작아서 더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하이라이터를 약간 넓은 영역에 발라주는 것보다 진짜 빛을 쨍하게 받는 곳에만 이렇게 좀 발라줘서 그게 강조되는 게 좋거든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터를 극소량 부위에 발라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것도 솔직히 막 뭐가 엄청 부드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딱히 뜨는 거 없이 이렇게 좁은 영역에 발라주기 좋은 브러쉬예요. 이런 사이즈가 은근히 되게 구하기 힘들어요. 아이섀도우에서 블렌딩 브러쉬는 이거보다 더 작고 그리고 하이라이터나 이런 걸 찾았을 때 다 이거보다 사이즈가 커서 제가 이거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다이소에서 제가 구매한 브러쉬인데요. 약간 틀려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좀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단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이거는 약간 동그랗고 이거는 이렇게 넓적한 그런 브러쉬거든요. 근데 이런 동그란 브러쉬는 제가 쉐딩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쉐딩을 할 때 저는 되게 광대뼈 아래쪽에 음영을 넣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쪽에 이렇게 해주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섀도우를 바르기 전에 눈가의 유분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때 되게 사용하기 좋아요. 크기가. 좋은데? 그냥 근데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저는 고렴이하고 이제 저렴이를 여러 개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고렴이는 이 대부분이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저렴이는 대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다이소도 제가 구매를 해오면은 항상 일주일 안에 이 대가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소는 무조건 사서 오면은 바로 그날 억지로라도 분리를 시켜서 본드로 항상 붙여주는 편이고 나머지 모나 이런 거는 정말 사용하시는 분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솔직히 저는 고렴이와 저렴이의 차이를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얼굴에 화장을 할 때 쓰는 브러쉬를 1탄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약간 외부적으로 섀도우나 라이너, 브로우, 입술 이런 걸 바를 때 쓰는 브러쉬는 2탄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서 죄송하고 금방 또 다른 메이크업이랑 부수적인 것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